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페블러스 공동 창업자이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주행이라고 합니다. 페블러스라는 회사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2년 된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좀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각인을 남기기 위해 가지고서 그래픽하게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저희 회사는 데이터 클리닉이라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데이터 품질 평가를 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올인원 데이터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타트업답게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 회사 만든 지 이제 2년 4개월 됐습니다. 2년 4개월 전에는 대전에 있는 에트리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23년간 연구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의 공동 창업자 이정원 부대표님도 같은 한 20년 정도 연구를 하다가 둘이 의기투합해가지고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보면은 좀 재미있는 그림이 위에 하나 있죠. 점심 드시고 또 그 재미있는 그림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독특하게 한번 그림을 넣어봤는데요. 저 위에 있는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제가 에트리 연구원이었고 지금 회사 대표인데 2019년도에 아티스트로 데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그린 그림으로 데뷔를 했었고, 저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컴퓨터 그래픽스를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고요, 공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만나서 변모하는 그런 과정들을 2020년도에 대전 비엔날레에 초대돼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림 외에 굉장히 큰 방 하나를 다 제 그림으로 채울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순간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원래 수학적 모델링을 하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그림이 인공지능 신경망을 만나서 어떻게 비정형적인 그림들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경험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사고의 체계가 확장이 된다든지, 또는 공학자로서의 삶에서 예술가로서의 삶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확장을 경험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제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수학적인 그림들이 정형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같은 패턴이라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그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인공지능 신경망에 통과를 시켜봤습니다. 어떤 공학적인 이유와 호기심이 동시에 있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 이런 비정형적인 패턴이었었어요. 재미있는 거는 원래 이 실험을 한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합성 데이터를 만듭니다. 이미지 합성 데이터, 금융 합성 데이터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때는 폐암 세포를 합성으로 만들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비정형적인 패턴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 중에 도달했던 실험이었는데, 정형적인 입력으로부터 비정형적인 것을 굉장히 잘 만드는구나, 신경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매료가 됐었는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파란색 점들 있잖아요. 이런 점들이 사실은 오류예요. 나타나면 안 되고 그렇지 않길 원했었는데, 그림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색들이 들어있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너무 무서웠을 텐데. 그래서 같은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공학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예술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폭넓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사업 준비 전에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서 이제 페블러스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페블러스는 영어로 Fabulous Pebble에서 온 거예요. 멋진 조약돌이라는 뜻이고요. 저희 회사 로고를 가지고 만든 일종의 비주얼인데요. 이거 IT를 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페블러스라는 커맨드인 거고요. 프롬프트가 깜빡깜빡거리고 엔터를 딱 치면 뭔가 이렇게 설레이는 멋진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I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텐데, 좋은 AI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학습 알고리즘도 필요하지만 데이터가 필요하시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또 최근에는 생성 AI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재미있는 경향이 생겼어요. AI가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AI 사이에 이런 흐름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틀릴 수도 있어요. 데이터 makes AI makes data, 이런 시대가 되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느낌적으로 다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동시에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에 올바른 도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었고요.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 종종들 보십니까? 제안서 쓰게 되면은, 프레젠테이션 하게 되면은 이런 걸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근데 2020년도, 22년도 하이프 사이클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딥러닝이나 컴퓨터 비전, 데이터 어노테이션, 라벨링은 이미 뒤쪽으로 밀렸어요.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은 아닌 거고,
커머더티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유틸리티가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새롭게 등장한 녀석들 아니면 정점을 찍고 있는 녀석들이에요. 정점을 찍고 있는 최고는 신세릭 데이터입니다. 합성 데이터입니다. 실제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모델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합성 데이터, 가상 데이터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아래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파운데이션 모델, 제너러티브 모델들이 이제 정점을 찍기 시작을 하고 있었고 2022년도입니다. 그리고 막 등장한 것이 데이터 센트릭 AI예요. 그럼 데이터 센트릭 AI가 아닌 다른 AI는 뭐냐? 그러면 모델 센트릭 AI죠. 신경망에 집중하는 AI. 데이터 센트릭 AI는 좀 더 데이터의 퀄리티에 집중하자. 그런 관점이고요. 더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2022년도에 이미 AGI라는 것들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해서 이때도 챗GPT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되면 2023년이 되면은 신세릭 데이터는 이제 정점을 찍고 살짝 내려오기 시작했지만 제너러티브 AI가 정점을 찍었죠. 작년에 저희는 정말 생성 인공지능들이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됐습니다. 챗GPT라든지 뭐 미디저니, 달리 등등등 해서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데이터 센트릭 AI가 부쩍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AI를 한다 그러면 모두 다 모델 센트릭이 아니고 데이터 센트릭을 해야 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AGI를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보시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AGI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는 사실은 그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7년 전부터 계속 시장이 확대되고 있었고 AI 시장과 더불어서 학습 데이터 시장이라는 게 존재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근데 초기 AI는 데이터는 일단 많으면 돼, 많으면 충분할 거야라고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트릭 AI는 사실은 데이터의 품질을 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결국 AI는 실제 세계를 데이터로 모델링을 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세계를 잘 대변하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거를 MLOps에서 학습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모델을 서비스로 디플로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신경망을 어떻게 잘 만들지에 해당하는 게 MLOps, 모델 센트릭이라고 한다면은 데이터 옵스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데이터 센트릭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이 많은 게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데이터가 30만 개 있다고 그게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20만 개는 전부 다 유사한데 그렇다면 이걸 30만 개로 부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데이터 품질 얘기할 적에도 우리 라벨링 너무너무 정밀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분포로서 우리 데이터가 30만 개 있는데 20만 개는 정말 똑같은 데이터에 불과해 이런 거는 라벨의 정밀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데이터의 품질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분포적인 품질, 커버리지, 밀도, 바이어스 이런 것까지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데이터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제로 접근했던 것들이 합성 데이터입니다. 저도 2015년도부터 애트리에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왔었어요. 저희 목적에 의해서 데이터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저는 컴퓨터 그래픽스를 전공했기 때문에 픽사 애니메이션 만드는 그런 렌더링을 이용해가지고 사진을 대신하는 그런 합성 데이터를 만들었거든요. 저희 내부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고 기술 이전도 꽤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창업 무렵에 살펴봤더니 합성 데이터 글로벌한 기업들도 너무 많고 시장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트너에서도 2030년이 되면 리얼 데이터를 한 두어 배 능가하는 합성 데이터 시장이 열릴 거라고 이게 2021년도의 예측이거든요. 근데 지금 생성AI가 AI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합성 데이터에 대한 그 수요와 시장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배포한 자료에도 들어있으니까 빨리 넘어갈 텐데요. 굉장히 많은 합성 데이터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이미지 분야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것들이 모두 다 얼굴, 도로, 주차 상황, 폐플라스틱 분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성 데이터이거든요. CG로 만들어낸 것들. 유명 회사로 본다면 AI 리베리 같은 회사는 페이스북에 매각이 됐습니다. M&A가 됐습니다. 2021년도에.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얼굴 합성 데이터를 굉장히 잘 만드는 데이터제인이라는 회사는 22년도에 600억 투자를 받았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저는 이 경험은 연구소 다니면서는 해본 적이 없었는데 실제로 시장에 나와봤더니 정형 데이터, 그러니까 금융 아니면은 헬스케어 아니면 신용정보 이런 정형 합성 데이터의 수요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게 됐고요.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조사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헤이지, 팩티우스, 모스틀리 AI들이 해외에 있는 굉장히 큰 합성 데이터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합성 데이터 기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데이터 시장,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는 데이터 브로커 시장도 크게
두 부류로 볼 수 있는 건데 정형 데이터 시장과 비정형 데이터 시장이 있고 정형 데이터는 DB에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왼쪽에 있는 게 스트럭처드 데이터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거든요. 훨씬 더 많죠. 개수로만 보더라도 투자 규모만 보더라도 정형 데이터에 합성 데이터를 만드는 회사에 작년에 글로벌하게 투자된 게 한 4,8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거의 3분의 1 정도가 비정형 이미지 쪽에 투자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부터 저희 수요에 의해서 합성 데이터 기술을 만들어서 쓰고 또 2018년부터 첫 번째 합성 데이터들을 판매하고 기술 이전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7차례 정도 기술 이전하고 5개 영역에 대해서 또 저희 데이터를 받아가시고 기술을 받아가신 분들이 코스닥 상장도 하시고 저희보다 먼저 회사도 만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합성 데이터 시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게 되었었는데, 근데 결국 글로벌의 합성 데이터 기업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희는 이제 패블러스는 스타트업이니까 앞으로 5년, 7년 성장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만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좀 더 기술적인 엣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지? 다른 합성 데이터 기업들이 못하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나 합성 데이터를 만들 때 양으로 저희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30만 개 데이터가 있다고 그게 과연 모두가 가치가 있을까?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습니다. 저희가 애트리에서 기술 이전하고 그럴 적에 30만 개에 7천만 원 이렇게 판매하고 했었거든요. 많으면 좋은 겁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합성 데이터는 데이터의 양쪽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치료제를 어떻게 보면 오남용한 거예요. 처방 없이 비타민 많이 먹으면 좋은 거야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데이터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합성 데이터는 원래 구멍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멍을 메우지 못하는 합성 데이터도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영역입니다. 이런 영역들은 오히려 원래 도메인에서 벗어나서 바이어스가 생겨가지고 신경망을 낭비하는 원인이 되는 거고 메우지 못하는 구멍들도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먼저 바라봐야 되겠다. 정밀 타겟팅해서 합성 데이터를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데이터 클리닉을 만들게 됐고요. 근데 한 가지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이는 문제만이 인공지능의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요구사항들이 너무 잣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인공지능이 똑똑하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잖아요 요즘. 그죠? 인공지능 윤리적이어야 되고 설명 가능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그럼 이런 요구사항들이 과연 무엇을 통해서 설명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만족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신경망의 숫자에는 이런 정보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 생각에는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좋아야 인공지능의 성능도 올라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구사항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셨을 거예요. 데이터 댐도 있었고 구축 사업도 있었었는데 작년에 데이터 기본법이 시행이 됐죠, 아예. 그래서 데이터 기본법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 앞으로 데이터를 판매를 할 적에는 데이터 가치 평가를 해야 되고 품질 평가 인증서를 붙여야 된다라는 것이 법에 명시가 돼 있고 이런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거래사도 양성을 해서 데이터 거래사들이 품질 평가에 기반한 데이터 거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작년 말에 나온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과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앞으로 데이터 거래소에서는 반드시 인증서를 붙여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합성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도 이미 정부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합성 데이터도 정형 합성 데이터를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데이터 구축 사업에서는 의료 분야로 데이터 합성 데이터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고가 아니면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유통하기 위해서는 가명 임명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합성 데이터 기법이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가명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인 요구 사항들 그리고 정부의 변화들이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러면 사업들이 존재하느냐 그러면은 좀 달라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기업들은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정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업을 잘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배워야 될 것은 그런 메타데이터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내부에 있는 컨텐츠를 배워야 되는 것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데이터의 정합성 평가라든지
데이터 관리 체계 평가로는 인공지능의 품질을 평가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뉴스를 저희가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될 텐데,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사고를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다양한 이유 중에서 저희는 또 데이터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과정을 아까 설명드렸는데,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그리고 현장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검증이 되면 현장에 로봇이든 인공지능을 넣게 되겠죠. 그때는 충분히 아마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얘는 사고 날 리가 없어라고. 근데 사실은 사고가 나는 케이스는 뭐냐면은 환경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환경을 모델링한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데이터를 모았지만 데이터가 변하고 있는 걸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데이터 품질 평가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평생 한 번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매년은 하시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는 유효성이 사라지고 어떤 데이터는 시기적절하게 다시 추가를 해줘야 되고, 그런 플래닝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주기적인 데이터 품질 평가가 요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클리닉이라는 솔루션을 2년 전에 사업 초기부터 기획을 해가지고 2년간 연구 개발을 하면서 작년에 이제 베타 버전을 출시해서 저희 VIP 고객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데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위한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징, 진단, 진단 리포트 발급, 개선 이런 큰 과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은 처음에 엑스레이, MRI 촬영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이미지를 떠서 거기서 종양이 있는지 염증은 없는지를 보게 되죠. 똑같습니다. 내 폴더 속에 데이터가 20만 개가 있는데 그 20만 개가 도대체 어떤 형상인지를 관찰하고 싶잖아요. 그게 바로 데이터 이미징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를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데이터 이미징인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양한 데이터의 품질들, 밀도라든지 균질도, 바이어스를 진단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진단 결과에 의해서 처방을 내려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합성 데이터를 추가를 하든지, 나중에 말씀드릴 데이터 다이어트를 하든지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만든 데이터 클리닉의 컨셉이고요. 실제로 동작을 하는 거고, 크게는 데이터 진단 엔진과 개선 엔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진단 파트는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입력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렌즈를 통해서 데이터를 바라봐요. 데이터 렌즈는 신경망입니다.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위한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데이터 렌즈를 통해서 이미징을 하고 그 이미징 결과를 가지고 각종 매트릭을 측정을 한 다음에 진단 리포트를 자동으로 발급을 해요. 그럼 진단 리포트에는 데이터의 각종 현황, 여러분 건강검진 보고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수치들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은 좀 고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고치시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제안을 억셉트한 고객에게는 개선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처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합성 데이터로 데이터를 늘려드려요. 그걸 저희는 데이터 벌크업이라고 하고요. 그 데이터가 너무 과한 경우에는 데이터를 좀 줄이셔도 충분합니다. 라고 데이터 다이어트 제안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거쳐서 최적화된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최적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에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성능, 향상까지도 같이 만들어드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데이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활용한 참조 인공지능 모델까지 같이 만들어드립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현재 외부로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크게 데이터셋을 큐레이션한 파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케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선별을 해서 저희가 한 100여 개의 이미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이미지 외에 다른 데이터들도 품질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지에 대해서 100여 개의 진단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진단 방법은, 이 진단 방법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서 저희는 굉장히 그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EDA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는데 저희도 EDA를 합니다. 레벨 1 진단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는 신경망 인공지능을 사용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EDA 그대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레벨 2, 레벨 3 진단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진단입니다.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관찰을 하는데, 레벨 2 진단은 기성품 렌즈를 쓰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진 렌즈.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제일 유사한 렌즈를 써서 데이터를 관찰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위장 조형 촬영 같은 거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뭐가 나오긴 나오지만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레벨 3 같은 거는 PET 촬영, PET 촬영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정밀하게 볼 수가 있어요.
고객의 데이터에 딱 특이된 신경망을 디자인하고 최적의 차원을 찾아서 진단을 하고요. 이게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는 합성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렌즈를 커플링해서 가공을 해요. 그래서 구멍이 있네라고 발견이 되면 두 번째 쌍으로, 오목 렌즈, 볼록 렌즈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볼록 렌즈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진단의 결과를 각 레벨별로 정리를 해서 보고서에 담아드리는데요. 그래서 큐레이션 되어 있는 사이트도 있고, 진단 보고서들이 이렇게 진단 요약, 그다음에 개선 제안, 레벨 1, 2, 3에 대한 결과 요약,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는 저희 부스에 보시면은 실제로 진단 보고서 책으로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PDF로도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인쇄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단 리포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현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단 리포트, 그다음에 합성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개선 리포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예쁜 책으로도 만들어져 드립니다. 그래서 진단 리포트에는 굉장히 많은 차트들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차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고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결국 인공지능 데이터, 빅데이터를 다루는 거는 저는 차원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3차원에 살고 있지만 인공지능 데이터들은 수백 차원, 수천 차원이고요. 이거를 최적의 차원으로 줄여서 관찰을 하고 또 한 번 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2차원이나 3차원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2차원 차트들 다양하게 봅니다. 데이터의 분포를 볼 수도 있고 데이터의 밀도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터의 밀도라는 말도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두 데이터 사이에는 거리가 있고요. 그 거리들의 모음에 의해서 밀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 점으로 보이는 것들이 밀도가 높은 데이터들이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눈여겨서 한번 봐야 됩니다. 이거를 빼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관찰이 필요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2차원 진단 보고서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3차원의 인터랙티브한 데이터 관찰 도구를 만들었고, 그것도 밖에 부스에서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데이터 유니버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면은 유튜브 링크가 있거든요. 이거 촬영해서 보시면은 똑같은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의 가장 적합한 차원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그거를 보기 좋게 3차원으로 구성을 해서 데이터를 봅니다. 유사한 데이터들끼리 모아볼 수도 있고 두 데이터를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은 다음에 있는 슬라이드로 한번 실제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합성 데이터를 한번 만들었던 건데요. 인공지능 접하신 분들은 엠니스트라는 데이터셋으로 처음 입문을 하실 텐데, 저희가 엠니스트에 유사한 스타 엠니스트, 별 모양의 엠니스트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 데이터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동글동글한 구 형태의 분포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클러스터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은 안에가 꽉 차 있는 형태의 별 모양이었었고요. 밑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비어 있는 별 모양이고, 두 개의 데이터 클러스터, 하나의 데이터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별의 꼭지를 카운팅하는 그런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클래스 내에도 이렇게 데이터 클러스터가 같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산업용 OCR 데이터입니다. LED를 리딩하는 그런 비전 데이터인데요. 이런 데이터들은 정상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들도 실제로 존재해요. 근데 이 데이터가 수집 과정의 오류일지 아니면 이런 현상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데이터인지는 고객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구를 만든 겁니다. 진단상에서는 여러 가지 매트릭을 보여드리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터랙티브한 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캐글에서 볼 수 있는 프리미어 로고 데이터셋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봤던 데이터셋에 비해서는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냥 보기에도 균질하지 않고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 같고 어디는 엄청 몰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이런 데이터셋들은 흔히 만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에요. 로테이션하고 뭐 트랜슬레이션하고 스케일도 줄이고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 반짝하고 뭉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저런 부분의 데이터가 실제 뭐지 하고 이렇게 살펴보면은 한 픽셀 차이밖에 안 나는 데이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 개수로서는 의미가 있을 줄 몰라도 인공지능 학습이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삭제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의 밀도 그래프를 보여드렸고 그 밀도 그래프와 연결이 됐을 때 도대체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도구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까지는 데이터 진단 리포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근데 데이터라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되는 그런 면들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쉽게 데이터 리터러시 관점에서 데이터 문해력 관점에서 저희는 데이터 매거진이라는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다양한 어떤 면모들, 재미있는 스토리들, 적용 사례들을 이렇게 스토리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목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도 다이어트가 필요해. 데이터 경량화라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한 컨셉이실 수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한 그런 아티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맨 왼쪽에 있는 게 데이터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얀색은 구멍입니다. 구멍의 영역, 그리고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이어트의 대상이 되는 과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구멍은 합성 데이터로 메워서 벌크업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밀한 부분은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건 사례인 건데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짙은 파란색은 어떤 데이터셋을 랜덤으로 개수를 줄인 거예요. 그랬을 적에 Y축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을 때의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퍼포먼스가 뚝뚝뚝뚝 떨어지죠. 그죠? 근데 저희가 한 데이터 클리닉으로 데이터 렌즈를 가지고 데이터의 밀도를 관찰을 해서 의미가 없는 데이터 순으로 데이터를 빼나간다면 위에 있는 주황색으로 데이터 개수를 과감하게 줄여도 성능 저하를 최대한 막을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데이터 스토리지를 굉장히 에피션트하게 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비싼 GPU를 써야 되잖아요. 초기 개발 과정에서 반복적인 학습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과감하게 줄인 데이터셋, 경량화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실제 계산 결과인 건데 데이터들이 주기적으로 모이다 보면 모일 때마다 밀도도 다르고 영역도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통합적으로 균질한 밀도로 변화해서 이렇게 데이터 다이어트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합성 데이터는 저희는 예전부터 해왔었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해가지고 정말 실제 사진으로 만들 수 없는 폐플라스틱 리사이클용 데이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드론 탐지를 위한 데이터를 만든다든지 식판에서 섭취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든다든지를 전통적인 CG로도 만들고 있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 생성 모델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이미지 생성 모델들, 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것들도 실제로 현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로 컴퓨터 그래픽스 데이터를 만들고 그거를 변형을 해가지고서 생성 모델과 언어를 포함을 해서 말로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리얼 데이터고 이 리얼 데이터와 유사한 하와이안 구스라는 걸 만들어줘 그러면은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왼쪽과 너무 다르죠. 색이나 톤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다시 한번 가공을 해주고 나면은 생성 자체는 인공지능으로 하고 실제 형태도 원래 있는 도메인에 맞게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핵심 기술 연구에도 굉장히 진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포스텍과 페블러스가 공동으로 출원한 그 논문은 시그랩 아시아라는 탑 레벨의 그 컴퓨터 그래픽스 논문으로도 채택이 되었는데요. 그때 발표했던 논문 중에 하나가 이미지가 이제 한 장만 주어지면은 그 앞면만 보고 360도를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합성 데이터를 만들기 굉장히 좋을 거고 아마 쇼핑몰 같은 데 만들 때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기술이고요. 이거는 불과 한 달도 안 된 중간 결과입니다. 밖에서 공개하는 건 제가 처음인데요. 이런 고양이 사진 한 장 앞면만 봤는데 뒷면까지 다 예측을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네. 이거는 올해 저희가 이제 시그랩에 또 다시 한번 발표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페블러스의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활동들, 저희 기술들 그리고 비즈니스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결국 저희는 데이터를 납품을 하는데 데이터에 품질 인증서를 붙여서 납품하는 게 타입 1 비즈니스고요. 그리고 쌍방간의 데이터를 거래를 하실 적에 데이터 품질 인증서를 붙여드리고 개선을 위한 데이터를 추가로 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결국 데이터 거래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데이터에 반드시 품질 인증서가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인증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B2B나 B2G 형태로 저희 서비스를 라이센싱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클리닉을 제너럴한 데이터 플랫폼으로 키우면서 다양한 분야에다 적용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실제로 현대차라든지 나이키 만드는 태광 등이 저희 이제
진지한 고객들이시고요. 저희 특허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그래서 2년 된 회사인데 뭐 등록된 특허 지금 한 6건 정도 되고요. 출원한 특허가 31건 정도 돼 있어서 데이터 클리닉을 아주 촘촘히 특허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정원 부대표님이 만든 회사고 데이터 인터랙션, 데이터 사이언스, 신세틱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되게 다양한 팀들이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간 굉장히 바삐 살았고요. 작년 올해 초에 CES에 처음 나가가지고서 글로벌 무대에 진출했고 이때 만났던 고객들과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데이터 클리닉 적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makes AI makes 데이터라는 굉장히 재밌는 시대에 꼭 필요한 툴 데이터 클리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좀 더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약간의 홍보인데 지금이 데이터 바우처 사업 수요 기업 모집 기간입니다. 페블러스와 굉장히 문턱 낮게 같이 일할 수 있는 찬스니까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그 정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